40분 되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고요. 요거는 탑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긴급 방송하고 나서 내년 공석이 엄청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확인을 해보는 중에 27년도 연도계획 지침이 국방부에서 내려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려온 거 확인한 내용이 뭐냐면 27년도에 지역대를 6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동대는 이제 1개 추가로 만들고 1개는 다시 해체를 하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 동대 중에 이제 인원 자원수가 많은 데는 분리창설하는 거 3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통폐합하는 걸로 해서 37개소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로 이작사 지역, 후방 지역 위주로 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기계획 때 보면은 이전에 이제 확인했던 중기계획에는 내년도에 27년도에 31개의 지역대가 아니고 지역 중대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나온 게 지금 37석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지역대 어차피 청설되고 나면 5급이 둘로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공석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28석 정도가 내년에 추가로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내려간 지침이 내년 27년 전체적으로 28석을 줄이라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중기계획의 31석에다가 추가로 28석을 줄이라고 한 건지 요거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국방부에서 지금 방향성은 5급 공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방향 추진성은 맞고요. 다만 이제 중기계획 때 줄이기로 한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덜 줄이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중기계획에서 이제 줄이려고 통폐합하려고 계획했던 31석은 그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추가로 28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 그렇게 판단한 거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리면서 줄어든다, 줄인다라는 그런 명확한 방향성은 국방부에서도 같이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공석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퇴직자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 150명이었고요. 내년에 이제 190명이 정년 퇴직을 하는 해입니다. 190명에다가 뭐 지역, 직장 다 합쳐가지고 공석 판단하고 퇴직한 사람 판단했을 때 줄어드는 공석까지 판단하면 156석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그럼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눴을 때 70석 정도 70석 내외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변수가 뭐냐면 7금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게 변수가 없어서.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정년 연장 이슈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은 2안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회 여당에서 추진하는 방안이었습니다. 69년부터 70년생까지는 1년, 72년생부터 71년생은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축차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회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안이 1안으로 나왔습니다. 1안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68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68년생부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연금법 개정이 되면서 69년생인 분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8년생은 64세.
이렇게 돼 있어서 검토를 69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성, 기행재정부라든가 행안부에서 방향성을 잡은 거는 69년을 1년 낮춰서 68년부터, 68년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부에서 안을 제시한 것과 여당에서 제시한 안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입법을 한다 그러면 2안보다는 1안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고 계속 토의하고 의견 모아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안이 될 수도 있고요. 2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안이 시행됐을 때는 68년생 그리고 69년생 그 두 개 연도에 대해서 1년을 연장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공석이 없는 애가 28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1년. 만약에 2안이 시행되면은 29년에 공석이 없습니다. 32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역을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진짜. 28년에 정년이 연장돼 버리면 공석 없습니다. 대신 29년에 나오겠죠. 29년에 공석이 없으면 정년이 연장되면 28년까지 공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신숙희라는 그 예전에 1급 군무원 동기회까지 추진했던 지금 2,500명 정도 되는데 조금 느리네. 자, 5급이 2,5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1,500명으로 줄이는 거 10년 동안 그 방향에 대해서 뭐였죠? 정권 바뀌자마자 그때 무슨 토의하고 뭐 했을 때 나왔었는데 이 1,500명보다 더 낮은 걸로 1,300명 미만으로 이렇게 방향을 국방부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 뽑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확 줄이겠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걸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국방부에 지침 내려온 거는 이 정도 선에서 내년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연도계획 작성을 올리고 있다가 국방부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작성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9년부터 해서 이제 병무청에 업무 다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가고 지역방위대대가 이제 창설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4급을 뽑는데 중령에서 뽑을지 5급에서 진급시켜서 갈지는 그거는 확정이 안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29년 이후로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 외에는 뽑을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직장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정년 연장이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안부 추진하는 거랑 동일하게 갈 거니까. 그래서 뭐 후반기는 뭐 크게 공석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28년에 전역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아직 전역젖을 낸 건 아니니까 그 상황을 보고 전역 시기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년이 될지 29년이 될지 일단은 학원에서는 합격할 때까지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문은 안 닫을 거예요. 뭐 뽑는 사람이 없어도 없는 해에 뭐 28년에 정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28년에 학원은 운영될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과 똑같아요. 차이 나는 거는 본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본인들의 문제. 지금은 경쟁률이 뭐 2대1에서 3대1 이 정도 되니까 3명 중에 1명은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만약에 경쟁률이 20대1이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20대1. 20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일 안 하고 돈을 안 벌면서 공부를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난이도가 낮잖아요. 시험 난이도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명을. 20대 1이니까 한 명을 뽑는데 뭐 자력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평점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뭐 있겠죠. 많이 잡아서 10명이 안 좋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명은 평점이 무난하다는 거잖아요. 시험이 쉽게 나왔어. 다 만점이야. 껐다 켜야 되겠네. 10명이 만점입니다. 평점 다 똑같아. 한 명 뽑아야 돼. 어떻게 뽑죠? 지금 이게 육군본부에서 저질러 놓은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합격할까요? 선발 규칙에, 아니, 그 점수까지 다 합쳐서. 동원 업무까지 다 합쳐서. 모든 자력, 점수, 객관화된 점수가 다 동일하게 이제 평균 점수에 감점될 게 없어서 다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무기간이 긴 사람 1번. 두 번째가 동원 업무를 한 사람 2번. 3번 나이가 많은 사람. 요 순서대로 선발합니다. 복무연차가 높은 사람은 동점자면은 그건 당연히 이해가 가요. 시험을 나보다 복무연차가 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복무연차를 합친 점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복무연차도 높은 사람을 우선하게 되는, 필기를 우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만점이면은 복무연차가 동점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국본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10년차 전역을 하고 12년 전역을 해서 예비역 진급을 해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만약에 찐하시대로 요 정도만 나와준다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만 28년이든 29년이든 여기서부터는 아예 그냥 연금 채워서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첩보 나온 내용들 지금 확신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첩보가 획득이 됐고요. 내년에 연도 계획에 대해서 줄어드는 공석은 뭐 최초에 첩보 찌라시 했을 때는 15명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공석은 분명히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만약에 중기 계획에다가 추가로 된다 그러면은 70석 내외가, 국방부의 지침만 적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늘어나서 올해와 같은 수준의 공석이. 그런데 예산 편성 지금 뭐 내년에 800조 편성한다면서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짧게 후반기에 갑자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1단계에 있는 숙지형을 막 문제를 풀면서 주변에 공부가 한 2, 3개월 되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은 본인의 공부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나는 아직 통합방위법 또는 뭐 교육훈련 숙지형 쭉 돼 있는 거 풀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막 모의고사 점수 얘기하고 있고 뭐 그렇게 종동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점수 보면은 그래도 뭐 70점 이상 나와. 나는 모의고사를 보지도 않았어. 불안하잖아요. 그럼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판단할 문제인 거죠. 그거를 현재 기준에 내가 2, 3주 공부한 사람과 3, 4개월 공부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의 방법이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단계 강의 들어갈 때 공부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50일을 무조건 끝내세요. 50일 체크리스트 49일까지 되어 있는 걸 끝내고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50일 넘고 80일 넘어서 2단계 사이클 계속 돌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원래대로 가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완성하신 분들은 만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최하 점수도 60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단계가 완성되신 분들은 78점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78점에서 만점 사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1단계를 완성해서 기출문제 완성했다 그러면 만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약간 운도 따라야 돼요. 내가 공부한 거 위주로 기출문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 어쨌든 2단계까지 다 완성을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거는 다시 2단계 들어갔을 때 얘기할 거고요.
첩보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27년도 연도계획 지침이 국방부에서 내려갔고요. 지역대 6개를 추가 청산합니다. 지역 방위 작전 개념 바꾸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동대는 1개가 추가되고 1개는 없어집니다. 동대는 분리창설, 인원수가 많은 곳에 서울 위주로 해서 3개가 분리창설됩니다. 그리고 감소하는 건 37개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중기계획에 있는 31석을 이걸 얘기하는 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걸 포함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최악은 156석을 내년에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국방부의 지침이 연도계획 전체에 대한 지침이라 그러면 올해와 동일한 숫자 90명 내외로 뽑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의 이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 추진하고 있는 것은 28년의 정년 연장, 28년부터 적용해서. 그런데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9년, 69년생부터 69년, 70년생,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 그래서 28년이 될지 29년이 될지 요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뉴스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뉴스에 바로 나오고 최종적으로 뭐 연도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27년에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지금 전역지원서를 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27년은 15석을 뽑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28년, 29년 전역하시는 분들은 좀 추이를 보고 연도계획의 찌라시라든가 중기계획의 찌라시는 뭐 첩보가 있으면 확인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고 정년 연장에 확정되는 방향을 보고 전역 시기를 결정하십시오. 만약에 28년 이후에 전역을 해서 이 시험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하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해밀에서 합격시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니 나는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하고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주경야독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가 합격을 하면 퇴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의도로 이제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에 올인해서 하겠다. 솔직히 시험 문제가 쉽잖아요. 하루에 4시간 공부한 사람이나 10시간 공부한 사람이나 10개월 또는 2년 공부한 사람이나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낭비인 거죠. 한국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 갈아놓고 한국사 공부하진 않잖아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이제 공부 방향이나 전역 시기, 전역 후에 어떻게 학습할 건지에 대한 것들 잘 판단하시고요. 조기 전역하시는 분들은 접으세요. 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공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년까지 나와준다 그러면 내년 경쟁률은 올 후반기 경쟁률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험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복직. 후반기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후반기 시험 보고 복직은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전역하시겠죠.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첩보고요. 결정난 거 없습니다. 찌라십니다. 뭐 학원가에서 어디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하고 생각이지.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부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이 소령 진급하자마자 소령 계급장 달고 바로 전역하신 분. 이미 직보반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직을 신청하라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다른 학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 학원에서 얘기하는 그것처럼 첩보 찌라시는 그 학원 생각 아니 하고 제 생각 맞아요. 인정할게요. 근데 제 생각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학원은 그 학원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자체도 그 사람 그 학원의 생각 아닌가요? 그 생각이 틀렸으면 그 10년 복무한 사람이 전역한 걸로 인해서 피해볼 수 있는 거를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조기 전역에도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원들 물론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1% 이하라고 봐요. 조기 전역에서 5급에 합격할 가능성은 1% 이하다. 20년을 채우신 분들은 최소 70% 이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금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저도 지금 28년, 29년도에 정년 연장돼서 안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학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금이 있으니까
연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뭐 하다못해 백다방 가서 한 달에 100만 원 알바만 받아도 돼요. 거기다 보태면 충분히 학원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 중요한 연금을 포기하고 뭐 한 5, 6년만 더 근무하면 연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 시험에 준비한다? 막 불합격 하면 어떡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1의 경쟁률이 되면 한 명만 합격을 하는 겁니다. 19명은 백수예요. 백수인데 연금이 있는 백수냐 연금이 없는 백수냐 이거 천지 차이거든요.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첩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10년 전형하겠다. 그래서 합격했다. 그분 전설이 되는 거지. 근데 그분의 전설은 있잖아요. 작년 전반기 보면은 전설 아니에요. 작년 1.1대 1이었잖아. 그냥 운 좋게 합격한 사람과 전설과 같은 거예요.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 나죠? 봉급이 차이 나나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예비군 공석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 동대장들을 250석에서 150석으로, 1500석으로 줄인다 그러면, 2500에서 1500 줄인다 그러면, 업무가 어떨까요? 저는 병무청에서 보루자 관리 안 할 거라 생각됩니다. 가능할까요? 보루자 관리 안 돼요. 훈련 관리는 할 수 있어요. 보루자 관리를 한다? 그 수많은 서류들, 보루 서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그거 안 하면 다 고발 처리한다? 가능할까요? 대학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복학 신고한 시기, 휴학한 신고, 그 신고 시기를 보류 잡고 보류 해소하고 이 업무가 될까요? 저도 대학 예비군 지휘관 했지만 딱 날짜 정해서 9월 1일, 3월 1일자 그날 기준으로 업무를 했을 때 그나마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신고 들어올 때마다 한다? 글쎄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보류 업무를 하는 거를 누가 뭐 할 수 있냐?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원훈련 1형회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통지서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동원훈련 1형회 대상자의 자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예비군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 직장 예비군. 반대로 얘기하면 동대장 1000명 가까이를 줄여서 자원 관리는 동대장이 그대로 하는데 시군구 통합되어 있는 한 5명에서 6명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몇 명을 관리할 것 같나요? 10,000명에서 15,000명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류 해소 잘못돼가지고 고발하는 인원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상근 있나요? 없습니다. 지역 예비군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 예비군 동대장? 물론 괜찮아요. 훈련 부가 하긴 하겠죠. 작게 훈련은 이제 2~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동원훈련 2형에 대한 거 솔직히 동원훈련 2형은 부담 없어요. 병사들 같은 경우에 좀 부담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부가하고 그냥 훈련대 가서 훈련 받으면 돼요. 훈련부대 가서 받으면 돼요. 결국 동대장이 통제하는 건 작게 훈련이거든요. 병무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통제 안 하는 것들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동대장들이 통제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니들 그대로 가져가라. 대신 니네 인원수 확 줄인다. 줄여놓고 니네가 일을 해라. 보류 업무 니네가 해라. 결국 자원관리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동대장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업무 괜찮습니다. 독립사무실에서 일하고 괜찮아요. 근데 모르죠. 앞으로는. 가장 좋은 자리는 동지단입니다. 네? 동지단이 최고입니다. 책임 없어요. 훈련부가 없습니다. 그냥 부대 업무에 따라서 자기 일만 하면 돼요. 현역에서 하던 일을 군무원이 돼서 하는데 현역 때 하는 일의 절반 정도만 하면 돼요. 현역 때 기억 안 나세요? 저 사람은 군무원인데 나보다 일하는 건 엄청 적은데 칼퇴근하고 그 부러운 직업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동대장이 부러울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28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역방위 대대가 또 생기면 동대장들도 다 통제 받을 거거든요. 지역방위 대대에서. 동대장? 좋죠. 근데 저는 동지단이 최고인 것 같아요. 훈련대도 나쁘지 않아요. 훈련대도 그냥 훈련만 하면 돼요. 동대장들은 글쎄요. 뭐 잘 생각해 보시고 후반기 지망 나오는 거 합격하고 한 1~2년은 제일 좋은 나름대로 즐기세요. 그러다가 28년 이후로 통합되면서 15,000명 관리하면서
한번 고발 뭐 빵꾸 나오고 뭐 보류 해소 안 하고 뭐 이런 업무 한번 해보세요.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또 모르죠. 그렇게 막 동대장이 힘들어서 29년부터 퇴직하겠다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첩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어쨌든 다른 것보다 지금 후반기 공부하시는 분들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내년까지는 그래도 줄어들긴 줄어들겠지만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처음에 나왔던 첩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28년과 29년이 지금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년 연장.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답변 안 되니까.